네, 안녕하세요. 박종사입니다. 네, 2024년 8월 22일 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 정말 답답한 하루를 보냈죠. 하루 종일 빨랫줄 형태의 일자 형태 변동성이 아주 적어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딩 하시는 장중 트레이딩 하시는 경우 상당히 오늘 지루하고 불편함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러다가 이제 변동성이 갑자기 폭발하는 거니까 또 방심하지 마시고 이번 주 잭슨홀 미팅 지나가는 과정을 잘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부터 우리 증시까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이에 오늘 지나간 밤 사이에 가장 강력한 매파 위원 중 한 명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오랜만에 시장에 등장해서 노동시장이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9월 25bp 정도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시장 반등 분위기를 촉진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이 1.39%까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데 좀 도움을 줬죠. 두 번째, 미증시는 최근 하락장에서 보여줬던 대로 다른 증시와는 다르게 좀 더 강한 반등세인 76.4%를 향해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미증시 나스닥을 보면은 이번에 7월 11일 고점부터 이번에 8월 5일에 저점 만들었던 때를 이제 연결해서 피보나치를 만들어 보면은 이제 76.4 자리가 여기죠. 다른 증시는 대부분 61.8선까지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이나 대만 등도 다 이 지점까지 반등을 했으나 미국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764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일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보통 계속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좀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웬만한 하락장에서는 저 764 정도까지 반등을 해주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웠던 23년도 여름에 보였던 이런 하락장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64에서 막혔었죠. 이 단계적으로도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764에서 꺾였고 그 전에도 계속 강세장이었죠. 바이더 딥이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강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요 지점에서도 이렇게 연결하면은 뭐 이때는 이제 618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를 연결하면은 이제 764 자리, 그렇죠? 여기 저점까지 연결하면은 764 자리까지 갔다가 막히지 않고 점핑을 해버렸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골디락스 강세장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764 자리를 가서 막히거나 아니면 그거를 점핑해서 그거를 뛰어넘어서 또 장기 상승 형태로 가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보통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결과론적인 거죠. 나스닥은 그동안 계속 장기 상향을 보여왔으니까 764 자리에서 한번 막히고 그 뒤에 다시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상승을 해주는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지금 직면에 있는 또 764 자리가 또 이제 근접해 있으니까 또 중요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으니까 잭슨홀에서 뭔가 지금 기대감이 붙고 있으니까 기대감에 충족을 하는지 아니면은 또 충족하지 못해서 실망감으로 돌아서는지 여부가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강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보면은 첫 번째 물가, 소비, 고용 지표들이 경기 침체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 지난주까지 좀 있었죠. 그다음 두 번째, 이번 주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 연준이 내년 중반까지 2%포인트 내외의 금리 인하에 적극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는 거. 블룸버그에서는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의 신호가 주가 상승 지속을 위해 필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세 번째, 대선 전까지 옐런 재무장관은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돈을 풀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고 이제 그거는 바이더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어, 보시면 요거는 이제 미국 재무부 일반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 잔고인데 여기가 지금 빨간 네모로 이제 표시된 요 자리가 지난번에 폭락이 나왔었을 때 8월 5일인데요. 8월 5일에 긴급으로 돈을 시장에 풀
꺾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흐름이 잡혔습니다. 요거는 매일마다 집계가 되지 않고요. 일주일 최소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조금 후행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 살펴보니까 그때 돈을 좀 썼구나, 돈을 좀 투입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TGA는 최근 8월 5일 하락장 직후에 좀 줄어들면서 시장의 일부 자금이 공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시차를 두고 현재까지 2, 3주간 시장을 반등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옐런 재무장관은 대선 전까지 시장이 떨어지면 그냥 재무부 계좌에 있는 돈 써가지고라도 막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실행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증시에 비해서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멀리 강한 반등을 또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돈 풀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후에 청구서를 받게 되어 있죠. 근데 청구서가 날라올 당시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돌려막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카드를 쓰고 카드 돌려막기라는 단어가 있죠. 카드를 한참 쓸 때는 좋아요. 물건도 많이 살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카드빚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그 카드빚 갚을 때 내가 돈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또 다른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그거를 막아내는 돌려막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나중에 더 큰 그게 눈덩이 부풀어 올라서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더 크게 갚아야 되니까. 기업들도 혹은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내가 돈을 이제 끌어올려서 차입을 해가지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돈을 갚을 때 그거보다 더 많이 벌어서 갚으면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구서가 날라올 당시에 돌려막기를 하지 않으려면 그 당시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다시 찍어내는 방식이 이제 돌려막기인 거고요. 이는 차후에 인플레이션 등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눈덩이를 더 크게 만들게 되겠죠. 결국엔 썼던 돈이 그대로 최소한 채워져야 되는데 이런 재무부 잔고를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 중 하나는 결국 세금입니다. 이거 작년 세금 거둘 때도 쭉 한 번에 늘어났었거든요. 세금인데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거둘 수 있을까? 봤더니 법인세가 많이 거치면 일단 돼요. 가장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법인세가 많이 거치면 되는데 이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된다면은 사실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앨런 재무장관이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죠. 경기가 확장되고 실적이 뒷받침돼서 다시 채워질 거다. 그러나 올해 수익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기업들, 빅테크들이 좀 이렇게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기도 하고 약간 불안한 모습도 좀 보여왔잖아요, 올해 계속. 그래서 올해 수익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으로서 내년 4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아직 불투명하다라는 또 판단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쯤 돼봐야 알 것 같고요. 물론 그 전에 대선 끝나고 한 번에 또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4월까지 가봐야 되고, 또 그 4월쯤 되면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또 있죠.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 리스크가 또 존재합니다. 3년 내에 내년부터 해가지고 3년간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2조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2,700조 원 이상에 달하며 이 중 6,700억 달러, 약 900조 원 정도는 부실 대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리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내년 이제 상반기 중에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상당히 크게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 전 체크사항 제가 순서를 살짝 바꿔봤는데 이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바꿔봤고요. 오늘 우리장 개장 전 체크사항이었습니다. 잭슨홀 미팅 기대감에 나스닥이 추가 급반등해서 1.39%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다음 이제 올라가기 전에 야선이 1.14% 종료를 했는데 나스닥을 보니까 4시 이후 우리 야간 선물이 종료된 이후에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보다 야간 선물의 종가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출발할 것으로 추정이 됐고 전일 시가와 동일한 371포인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쵸, 야간 선물보다 떠서 시작했죠. 그 다음에 네타냐후는 이제 미국의 가자 휴전 중재안을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2.8%대 떨어졌죠. 개인들 원유 선물 미결 포지션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거의 뭐 이제 99%였나요? 지금은 또 살짝 완화되었긴 했는데
포지션을 보면은 현재 개인들의 특정 증권사의 표본 조사한 겁니다. 보시면 원유 선물의 경우 95% 정도 개인들이 미결제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장이 그 원유 선물이 한 두 달째 음봉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쟁 리스크에 계속 개인들은 원유 유가에 대해서 상방 베팅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0% 이상으로.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오늘 8만원 재돌파에 도전을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죠. 78,900원으로 종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런 강한 미국 증시에 의해 야간에 뜨고 주간에 진정되는 형태의 갭상승 후 음봉이 자주 출현하고 있죠 요즘.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갭을 또 띄우고 갭을 1.63%나 띄우고 음봉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의 수급이 바닥에서부터 준비된 채로 깔끔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고 있는 중이죠. 외국인들이 여기서 저점을 장악해가지고 선물을 강력하게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이때 매도를 하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갈팡질팡 이제서야 좀 사들이는 방식으로. 그리고 어제 오늘 해가지고 거의 1조 원을 샀는데 1조 원을 샀어도 외국인들의 종합 포지션이 매수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양매도, 물론 그렇게 큰 매도는 아니지만 양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식.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융투자가 외국인들의 반대편에서 밑에서 이제 선물 매수를 좀 해주고 이제 외국인들이 1조 원을 사는 동안에 조금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과정 동안에 외국인들은 9월물 선물에서만 약 1,000억 정도의 실현 수익을 챙기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5,600억 정도의 손절을 단행한 그런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물론 8월 달에 엄청난 대규모의 하락으로 인해 외가 풋옵션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수천억을 벌어들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어요. 1년치를 거의 다 벌어들인 셈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막 500억 이렇게 손실 보는 거는 사실 뭐 눈 하나 깜짝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큰 영향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포지션을 잡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뭔가 개운치 않죠. 이렇게 우리도 기술적 반등에 제가 끝자락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낙폭이 떨어지면 어디까지 반등할 거다? 빗각 추세의 상단 61.8% 정도 만나는 요 자리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이거 올라오는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실제로 거기까지 지금 이동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고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막히냐 안착해서 기본 이상으로 이제 흐름을 더 강화시키느냐. 코로나 때 4년 전 때처럼, 지금도 뭐 코로나지만 4년 전에 코로나가 최초 발생했을 때부터 그때처럼 이제 올라가서 안착하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 근데 외국인은 여기서 뭔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아요. 매수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축소하지 않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매도 포지션을 축소는 하고 있는데 환매수 방식으로. 근데 뭔가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자꾸 밑으로 깔아 살려고 하고 체결 강도를 줄이려고 하고 그 회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계속 단타만 치려고 하고, 그쵸?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뭔가 개운치 못하고 찜찜한 어딘가에 그쵸?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줄다리기 효과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미국 증시가 연속으로 3주째 지금 강한 반등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갭 상승해가지고 이제 쭉 같이 끌고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미국이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우리 위에서 이렇게 뭐 끌어당기는 겁니다. 근데 줄다리기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줄다리기를 한쪽이 이제 손을 딱 놔버리면 어떻게 되죠? 반대쪽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튕겨나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쪽은, 힘이 더 약한 끌려다니는 쪽은 상대 쪽이 끌어주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반대로 튕겨져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미국 증시의 조정에 우리는 더 센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조정이 언제 나오는지도 주목해 볼 만한 사항이죠. 근데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 증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강세의 포인트들에 의해서 계속 지금 돈을 풀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한계를 보이게 되겠죠. 기존에 23년도부터 계속 올라왔던 그런 돈 풀기 장세, 24년 계속 올라왔던 거, 그때보다는 분명히 돈의
강도는 줄어들었으니까 그게 일단은 지금 바이더디 현상이 어느 정도 끝이 나면은 우리 증시는 약간의 위험 요소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일 때는 괜찮아도 틀어지는 구간에서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지수는 외국인의 옵션 양매도 오늘 한 25억씩 양매도를 하다가 개인 아까 전에 그 장중에 월물 콜옵션으로 380을 타고 들어온 왕개미가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외국인도 콜옵션 매도 물량을 좀 줄였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양매도예요. 양매도기 때문에 프리를 빼는 쪽으로 횡보를 많이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단타성으로 선물 눌러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70 전후로만 이제 묶어두면서 오늘 장기간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장중에 여기서부터 계속 횡보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는 트레이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형태죠. 스캘핑을 해야 되니까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 수익 났다가 손실, 수익 났다 손실하면서 계속 심리만 흔들었을 그런 날이 되는 거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물 섹터는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쪽 위수화학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한농화성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전기차 화재 방지 섹터가 오늘 강세였습니다. 이닉스, 나노팀 같은 종목이 있었고요. 자율주행, 로봇 AI 같은 이제 자동화 쪽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 전력 인프라 쪽 강한 반등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코로나주들은 과열딱지를 붙은 게 좀 있어가지고 하루 조정을 보이고 있었네요. 뭐 시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공시 떴던 미코바이오메드나 뭐 이런 녹십자 MS나 파미셀, 그다음에 뭐 PCL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코로나와 플러스 엠폭스 관련주들 해가지고 조정이 있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추세는 끝나지 않았고 그냥 잠시 거래 줄이면서 쉬어가는 과정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주들 약세, 해리스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방산주들이 오늘 조금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한화 시스템, 현대 로템, 뭐 한국항공우주, 스페코, 웨라이즈 넥스원, 뭐 해리스 지지율도 있지만 그다음에 전쟁의 약화, 그 네타냐후가 협상에 지지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뭐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중에 환율이 1325원까지 떨어졌다가 1330원대로 반등을 했고 지금 야간에도 달러 선물이 1331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네요. 장기 상승 추세의 하단 부근까지 건드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에 비해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다라는 모습입니다. 자, 차트, 환율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으로 보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추세를 상승으로 만들고 있죠. 추세 상승, 장기 상승 추세. 이게 20년도니까 거의 4, 5년 정도의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상승 추세의 하단에 거의 근접해 있죠.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연결되는 그 자리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월간 단위로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요 반등하는 구간이 시장의 불안 요소랑 겹치겠죠. 근데 지금이 8월이니까 뭐 9월, 10월, 11월 뭐 이렇게 본다면은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멈칫멈칫 거릴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는 구간이 이렇게 한두 달, 두어 달 있다가 올라온다면은 요거 대선 시즌 대선이 끝나는 시기와 또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안 요소가 요 환율 다시 상승하는 구간과 맞물릴 수 있는 거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그냥 추세를 이탈해 버리면 그야말로 좋은 상황이 되겠죠. 너무 급격하지만 않으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런 상태고요. 뭐 이렇게 환율이 지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좀 다시 자리를 하고 있어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도 약간 흠이 되긴 합니다. 자, 우리 장중 시간에 이제 체크했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외국인은 이제 프리장 갭 상승에 신규 매수 플러스 환매도로 시작했습니다. 신규 매수 우위로 시작했지만 곧바로 9시 15분 이후로는 신규 매수세는 줄어들고 환매수가 다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매수하는 형태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다시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세로 장중에 바뀌었고 마감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좀 더 매수 금액에 비해 탄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탄력이 약했죠. 매수 금액이 3시 20분 전까지는 6천억대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적으로 시가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은 이 차트를 보시다시피 거래 대금에 비해 순매수 절대값 규모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 부근, 그렇죠? 요 부근 이게 시장의 약세 부근과 지금 겹치거든요. 요런 부근들 이게 뭘 뜻하냐? 거래 대금이 많은데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그만큼 확장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포지션을 확장시키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샀다 팔았다만 계속 하고 있죠. 사면 또 팔고 팔면 사고 그러면서 포지션이 중립에 가까운 상태에서 계속 붙어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뭔가 이렇게 6조 원까지 자 여기서 666 우리 많이 공부했었잖아요. 선물 시장이 여기서 666 되는 동안에 6조 원 채웠으니까 이제 매도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 많이 활용해서 우리 수익 많이 냈습니다. 그쵸? 파생반 계신 분들.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 6조 원을 채울 만큼 선물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8월 하락장 이후로는 계속 제로에 가까운 플러스 마이너스 1.5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크게 확장이 안 되고 여기서 샀다 팔았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래 대금은 분명히 상승했는데 포지션을 확장시키지 않아 계속 순환매만 돌고 그렇죠? 포지션을 확장시키기보다는 트레이딩 단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전율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방향성이 약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 외국인은 거래 대금에 비해 순매수 절대값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회전율 상승을 의미합니다. 잦은 단타를 반복하며 섹터별 순환매만 만들 뿐 7월까지의 움직임처럼 시장 방향성과 관련한 포지션 설정에 힘을 쏟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을 추종하며 트레이딩하는 게 8월 들어서 어렵고 불편해진 거죠. 편안하지 않죠. 외국인이 뭘 뚜렷하게 해줘야 우리는 트레이딩하기가 편한 건데 외국인이 뭘 뚜렷하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뭔가 깨림칙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중에 투시는 이제 프리장 갭 상승에 신규 매수 300억으로 시작했고 종가에 2234억까지 확장되면서 끝이 났고요. 어제의 매도 포지션과 오늘의 매수 포지션 동시에 미결로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380 월물 콜옵션에 왕개미가 약간 진입하긴 했는데요. 오늘 아주 약간이어가지고 한 3억에서 5억 정도 그렇게 많이 진입한 게 아니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왕개미가 진입한 시점 이후로는 거의 못 갔습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많이 못 갔어요.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왕개미가 진입하고 370에 금요일에 진입했을 때도 못 갔죠. 외국인이 선물을 사도 여기서 못 갔잖아요. 그렇죠? 여기 자리 여기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영향을 어느 정도 주긴 했다. 그러나 금방 나갔어요. 들어오자마자 짧게 하고 나갔습니다. 12시 2분에 거의 다 청산했고 잠깐 단타 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에 진입하고 일부 5억 정도 오버 위켄했던 370 콜옵션 왕개미 물량은 현재도 일부는 홀딩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종가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최대 7,400억대에서 종가 3,600선으로 매수 반토막을 내면서 끝이 났죠. 자, 여기서 7,400억 사고 3,600으로 반토막 내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외국인들은 이제 매수를 하다가도 이제 매도를 줄이는데 막판에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을 한 2시 반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3시에 살펴보고 3시에도 안 줄이면 3시 20분부터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2시 반이 지나도 외국인들은 계속 샀죠. 사는 거 유지했죠. 3시에도 미동하지 않았죠. 3시 20분에 오늘 줄이기 시작해가지고 반토막을 냈습니다. 투시는 오늘 종가로 신규 매수를 2,500억 정도 늘리고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는 외국인이 종가에 선물을 매수하고 투시는 매도했는데 외국인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오늘 종가는 외국인이 매도, 투신이 매수하면서 반대 포지션으로 잡고 종료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남은 주요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이제 금방 지나갈 거니까 이거 생략하고 요 전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이전 리뷰 영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일부터 24일까지 잭슨홀 컨퍼런스 열리는 거 가장 중요하죠. 8월 23일에 파월 의장 발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 블룸버그에서도 이 시그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중국 금리 결정했는데 동결로 끝났고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와 마이클 바 연줄 부의장 연설 예정되어 있고요. 내일부터 수요일부터 변동성 요인이 많아집니다. FMC 이사락 공개, 그다음에 우리 금리 결정 있지만 뭐 동결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에 잭슨홀 미팅 열리죠. 그다음에 이 금요일 요거 생각보다 요게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8월 초에 시장이 급격하게 변동성을 일으켰던 거 일본 발이었잖아요. 우리는 분석하기로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된 자금 때문에 어쨌든 일본 금리 인상 효과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앞으로의 금리 인상 과정이라든지 어떤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는 금요일에 우에다 일본 은행 총재의 청문회가 열리는 거 아마 우리 장중 시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변동성에 특히나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장 리뷰 마치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지 않은 신규 구독자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문의 주셔서 방법대로 입장하신 뒤에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다뤄지는 내용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아셔도 방송을 좀 일부 놓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따라올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매일마다 장중 시간에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최근에 들어와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장중 시간에 시간이 되시는 경우 항상 유튜브에 접속해 보시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